네, 2024년 9월 5일 이정훈입니다. 김혜경 씨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카 게이트에 대해서는 대답을 법정에서는 했겠지만 기자들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씨는 자기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니까 이제 막가지 하는 거지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을 상대로는 계속 계엄령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민주당과 야당 이런 세력들은 좋게 얘기하면 공권력, 저쪽 논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것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어쨌든 여당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뭔가 하려는 거는 코미디화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공신력을 갖지 못하도록, 법적인 공신력이야 법대로 하면 갖겠지만은 적어도 대중들이 인식하기에는 코미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선영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질문은 저 사람 저 여자 또라이 아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시를 하는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한 문다혜 말대로 아버지와 딸이니까 운명 공동체죠. 아들이나 딸의 책임을 아버지가 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혼하고 돌아왔으니까는 그 딸은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남편이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문다혜가 반발을 하면서 막가지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자기들이 코너에 몰려서 하는 거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저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축차 투입을 하지 말라. 뭔가 자산이 있어서 상대를 공격할 때는 한꺼번에 모았다가 팍 쳐야지. 이거 던지고 저거 던지고 활 던지다가 활이 잘 안 되면 돌 던지고 돌 안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략이 분산되고 상대방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응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차 투입을 하지 말라는데 계속 그런 축차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 하는 게 희화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희화화하는 작업.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김해 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오니까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은 공천도 안 되고 컷오프 대상이었으니까, 그럼 민주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다 권력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저도 살았던 뉴스를 썼는데, 문다혜가 일본에 국사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국사관 대학을 나왔다고 민경욱 전 의원이 문다혜를 친일파로 본다, 이건 어거지다, 이런 글을 썼던데, 그 논리대로 하면 오마이뉴스하고 한겨레는 일본에 일만 걸쳐도 보수 세력은 전부 다 친일파로 몰았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당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피면서 자꾸 뭔가 하는 걸 희화화시킵니다. 이 한국 사회를 정상화하려면요, 윤석열 정부가 엄정해야 돼요. 우선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다혜 건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해서 문다혜하고 김정숙이 걸릴지 문재인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을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법부로 넘어가 있지만은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김혜경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9월이 됐으니까 9월 말 추석 지나고 아니면 10월 초가 되면 이재명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재명이니 문재인이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변호사들이고 이 공직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공직에 안 가봤지만 이 일반 기업에 있거나 기자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직사계에 준해서 이 윤리를 적용받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공무원들이 아마 벌금 400만 원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기 연금을 못 받고 해임됩니다. 해임이 되게 되면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을 못 받아요. 그러나 단 자기가 50% 냈죠. 자기 돈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연금을 못 받고 일시금으로 받고 끝나죠. 퇴직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기업들이 그걸 준용을 해서 벌금 400만형 이상 나오면은 의원 해임이 아니라 이렇게 해임을 시키고 퇴직금은 자기 돈이니까 주면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돼서 교통사고를 낸 거라 그러면 막 피해자 측과 합의를 봐서 형이 나오더라도 400만 원형 이하만 나와서 직장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의 기준을 갖고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사회단체는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내가 변호사 아니더라도 이 공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살려고 다 부정하다가도 이게 드러나게 되면 더 큰 걸 뒤집었으니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죄를 덜 받는 쪽으로, 생존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게 좌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문재인도 다를 바 없고 김정숙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자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제 개혁이란 무리로 확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희화화해버려요. 근데 여기에 동원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원한입니다. 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을 할 때 한의 정치란 걸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는 한이 있었죠.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국민학교 때 우리 육성협의인가 기성협의인가 냈는데 그때 400원인가 150원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판엔 600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그거를 못 냈어요. 못 내면 청소를 시킵니다. 청소를 한 3주쯤 하고 있으면 특히 아버지가 돈을 주면 그걸 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육성협의 낼 때 되면 청소는 며칠 하다가 내는 걸로 이렇게 알았고, 그 다음에 뭐 준비해오라고 그러면 준비를 못 해가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손바닥 때리면 이게 맞는 거는 당연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가면 어떨 때는 뭐 몸으로 때우지 뭐 맞으러 가지 뭐 하고 이렇게 늘 지냅니다. 근데 그건 저는 몇 대 맞고 빠져나오지. 근데 어떤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늘 맞고, 맞으니까 학교 가는 게 재미가 없고 야단 맞고 하니까 원한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못하면 탈락하면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좀 불만을 갖는 세력이 되었는데, 저는 어찌어찌 헤쳐나와가지고 직장도 가졌고, 그러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어릴 때만 해도 비행기를 탄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그 당시 저희 어릴 때 전복이, 지금 보잉 747이죠. 그게 70년대에 처음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할 때 전보라는 게 뭔지, 비행기가 어떻게 2층으로 돼 있는 게 나른다는 게 뭔지, 또 그 무렵 조금 더 전에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는데, 달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만 간단한 생각을 못했는데 아폴로 11호는 뭔지, 우주선은 뭔지, 중력이 뭔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자를 하면서 뭐 달나라까지는 못 가봤지만 무중력 상태까지도 경험해보고, 뭐 저는 뭐 우리 T-없이 고등훈련기도 최초로 탄 기자였으니까 타보고, 비즈니스 제트도 타보고, 여객기는 수도 없이 타보고 하면서, 아 이거구나. 이 쭉 크니까 저는 저희 원한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는 뭘 몰라서 당하는 서러움도 극복을 하게 됐고, 모르면 물어보는 자신이 있으니까, 뭐 외국어도 그렇고 그렇게 풀렸는데, 근데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의 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 기자로 늘 취재를 해보게 되면 이 범인들의 특징은 본인들은 굉장히 강인함인데, 그 강인함이 들어가 보면 원한이 숨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돌보지 않았거나 그런 가운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쑥쑥 크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쌈질을 하거나 훔치거나, 처음에는 이제 그게 두려움이었는데 그게 잘 하다 보니까 기술이 돼서 그게 강인함이 되고, 그 강인함을 넘어서서 이제 범죄가 되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 이런 친구들은 이 강인함을 가지고 스포츠계로 돌렸으면 잘했겠구나 하는 생각인데, 글로 가르치기도 못 잡았고, 그렇게 끌어주는 선생이나 멘토도 없던 거죠. 그러니까 범죄 세계에서는 야 너나 잘한다 하니까 이론을 끼워주니까 가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비극적으로 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형수가 되거나 무기수가 됐을 때 박상중 스님이나 또는 뭐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때서야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서 탁 도가 트이면서 성불하듯이 맑은 얼굴로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다가도 한 번씩 폭발해서 원한 때문에 하는 그런 걸 저는 봅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옛날에 박상중 스님하고 사형수 구명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 범죄 자체는 부인할 수 없겠다고 포기한 적도 있고, 뭐 신청원도 그렇고 하여간 사형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쭉 보면서 기본적으로 욕구불만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구나. 자,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 우리 사회에서 자 남들은 뭐 다 하는데 나는 못해 하고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원한 선동질을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좌파입니다. 좌파라고 하는 건요, 공산 세력은 자본주의랑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갈 때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고도의 민주주의를 해도 따라오고 저급한 민주주의를 해도 따라옵니다. 그럼 그 세력은 뭐냐? 이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상당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주어진 의무를 해냈기 때문에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회가 주는 혜택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못 받거나 멸시를 받게 되면 원한을 품게 되죠. 근데 원한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원한이 있어요. 원하는 걸 못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한을 자꾸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고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다혜 씨가 이제 막가지 하는 거죠 하는 그 말을 뒤집으면은 저희가 대통령의 딸로 있을 때는 안 건들다가 이제 탁탁 건드니까 탁 그 말을 함으로 해서 이 서러움 당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움직여 보는 거죠.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조국 씨는 뭐라 그랬더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사회 분명 가진 세력들을 건드려 보는 건데 여기에 끌려가게 되면은 공산주의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재명류가 원하는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즉 그 자들은 아무래도 안 풀린 사람이 다수이잖아요. 풀린 사람들도 일면은 안 풀린 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정치를 하는 건데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공정하게 법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문다혜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그래 너 자유야. 그래 그런 걸 다 모아 그냥 수사를 해서 구속시켜버리는 겁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응한 거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에서 붙잡고 걸어버리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가면은요 사람들이 함부로 한풀이를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꽤 잘 살게 돼서 한이 많이 풀린 사회예요. DJ 때는 한 가지고 호남에 한 가지고 대통령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건 거의 무너졌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2년 동안 그걸 못했어요. 그냥 쭉쭉쭉쭉 나가면 되는데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서로 뭐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고 처음부터 야뢰를 보이는 집단인데 그러면서 허송세월 하다가 희화되면서 지금 영부인은 이순자 여사 일에 좀 최악의 놀림감으로 지금 전락해버렸죠. 존경심을 전혀 넣지 않는 그런 사회로 좌파가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김정숙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보수가 하지 않았어요. 이걸 이해한다면 그냥 뭐라고 하든 뭐가 짓든 간에 기차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조용해집니다. 물론 그러면서 또 소동은 일어나겠지만 점점 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윤 정부의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 보수는 계속 무너지고 지금 뭐 이재용 씨도 상속세 내놓으라고 6조과 5조를 내놓으라고 뭐 3전 주식이 떨어지고 어쩌고 하는데 다 법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고 법대로 하지 말고 문다혜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재명이라고 법대로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계속 룰을 지키라고 깨끗하라는 거거든. 그러면서 능력을 발휘하라는 건데 자기들이 야당할 때는 마음대로 해놓고 대통령에서도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와서 뭐라 그러면 그거 뭐 한풀이 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이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걸 못 잡았기 때문에 세월호 때 계기로 박근혜 정부도 무너지고 이명박도 광우병 파동 때 그렇게 선동당한 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런 가능성은 지금 농후하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뭐 김문수나 신원식, 이진숙 같은 사람을 일단 탄핵했죠.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해보는 건데 이때 윤 대통령도 소신을 갖고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열도가 뚝 떨어지면서 사회가 움직입니다. 역시 무서운 선생님이 오고 공정하게 할 때 학생들이 똑바로 앉고 수업에 집중하는 건 각자의 능력 차이지만 태도가 바뀝니다.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게 되면 거기 맞춰서 끌고 나올 수 있는 유재석 같은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그냥 틀린 놈 있으면 불러내서 야단치고 뭐하고 그 힘있게 해야죠. 공정하게. 저는 그거를 해내는 것이 앞으로 윤 정부의 관건이다. 의료 문제, 국민연금 개혁, 그 다음에 대목 문제도 그렇게 다루면요. 어쩌면 의외로 쉽게 한국 사회에 파고가 있기 때문에 통일 기회와 더불어 좌파를 굉장히 소수화하는 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가라.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그런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